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개들남님 채널을 즐겨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과거에 겪었던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일이 있어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믿고 싶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현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문제가 되었던 건지 남편 주변에 유독 여사친이 많은 편이었죠. 물론 본인은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 말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분명 다른 이성에게 여지를 준다고밖에 볼 수 없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감이 많았고 그러한 문제로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 다툼이 잦아지곤 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먼저 사과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차 동안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남편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남편은 연애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남편 주변의 이성 친구들은 물론 결혼 전 같이 어울리던 동성 친구들까지 거리를 두면서 정말 성실한 생활을 지켜나갔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저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고 그때까지는 남편과 결혼을 잘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깨지기 시작한 건 제가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한날은 제가 당근 앱으로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세트를 팔게 되었는데 하필 구매자와 약속한 시간이 병원 진료 시간과 겹치게 되었고 구매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재택근무 중이었던 남편에게 대신 거래를 좀 해달라고 심부름을 부탁한 적이 있었죠.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면서 물건을 들고 거래를 하러 나갔고 저는 이 사소한 부탁이 저희 사이에 금이 가게 될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근 거래를 하고 나서부터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약속이나 모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다쳤다며 급하게 나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간혹가다 존재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아니면 잠깐 샤워를 할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고 왠지 모르게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확실했고 혼자서 실실 웃고 있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표정을 바꾸곤 했었죠. 또 금요일 저녁이면 늘 저와 영화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연애 때 느꼈던 그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한번 피어난 의심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할 때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고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꼭 확인해야만 속이 풀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을 미행한 결과 남편이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고 대략 5분 정도 지난 뒤 어떤 낯선 여자가 카페로 들어와 남편의 맞은편에 앉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 모습은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고 그걸 보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었죠. 그 길로 곧장 카페로 들어가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었는데 저는 남편보다 그 여자가 더 가증스럽고 짜증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네? 저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당근 거래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그래, 여보. 조금 늦는다고 하시길래 날씨도 덥고 그래서 카페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고 당근 거래 대화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였죠. 그 채팅방에는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는 단순 거래를 위해 카페에서 만난 것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남편이 거래하려던 물건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한정판 피규어였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그런 남편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추악한 상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 테니 대신 집에만 일찍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남편을 온전히 믿기로 하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할 물건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한번 가봐야겠다. 남편은 틈만 나면 당근 거래를 하러 나갔었고 제게 뭔가라도 해주려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미안하면서 고마운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희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오면서 이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었죠. 초인종 소리에 현관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한 남자가 보였고 그 남자의 표정은 아주 싸늘하게 보였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남자는 저희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댁의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그 남자의 말은 저희 남편과 본인의 아내가 불륜 관계라는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남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증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얼마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흥신소에서 제공받은 증거 사진과 그리고 차에서 녹음된 음성들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참나,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여길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이제 좀 믿으시겠죠? 그리고 아직 제 아내한테는 말 안 했거든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집 남편하고 단판 지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저 일단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확실한 증거를 제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남자가 보여준 증거들이 충분히 있지만 저는 안면도 없는 남자의 말보다 직접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술상을 차려주면서 오랜만에 술을 한잔하자고 권유를 했고 결혼 전부터 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저였기 때문에 그날 밤 취해서 쓰러질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취기가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 손가락을 가져다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는데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딱히 의심스러운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미리 지웠을 수도 있지만 평소 남편은 치밀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은 아니라 흔적이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당근 앱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당근 앱을 열어 채팅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그제야 모든 걸 알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전혀 필요가 없는 여성용 치마 또는 원피스를 파는 여러 명의 판매자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지극히 평범한 메시지였는데 한 가지 수상한 건
메시지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던 사실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판매자는 답이 없었지만 그중 한 명의 채팅방에는 내일은 7시에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화를 내면서 제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 또 시작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피규어 거래하는 분이랑 가끔 연락하는 거 가지고 지금 또 나 의심하는 거야?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피규어? 그럼 치마나 원피스는 당신이 왜 필요한 건데? 내가 언제 필요하다고 했어? 그건 그냥 당신 선물 사주려고 그랬던 거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며칠 전에 그 여자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진부터 음성 녹음까지 다 보여주더라. 당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 남자와 같이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남편에게 당근 심부름을 부탁했을 때 그날 남편과 거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였고 처음 보자마자 서로 호감이 생겨 그날 카페에 가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호감이 생긴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그 여자와 연락을 지속하면서 지냈고 카톡이나 문자는 불륜이 탄로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파는 척 미장 게시글을 만들고 나서 둘만의 만남이 필요할 때마다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신호를 보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의 취미와 선물에 대한 기대감까지 철저하게 이용한 악랄한 놈이었고 만약 상대방 남편분이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거나 흥신소에 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남편을 믿으며 살고 있었겠죠. 요즘은 바람 피우는 방법도 정말 가지각색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지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현재도 유행하는 당근에서 쓰는 불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상대에게 거래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있으면 그게 불륜을 하자는 신호이니 혹시나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가 당근 마켓을 주로 하고 있고 혹시 그런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 있다면 그건 분명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빌고 빌었지만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결국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는 그런 사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단칼에 잘라내었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지 두 번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